Hold back and fight among the stars. We could be the lucky ones if we could only levitate.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제 제가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손가락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If only we had oxygen and we'd begin to breathe. 그냥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분노감만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잘 못 믿겠고. 내 딸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전화기 너머로 떨리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 어디 여기 안 들어와? 그때서 저거 말하더라고. 전화 통화다. 얘안 왔더니 막 울면서 나 불촉신 당했다고. 같은 여자니까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얘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아, 이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입니다. 그날 친구와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미애 씨는 술을 마시다 먼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낯선 고통 속에서 눈을 떴을 때 눈앞에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네?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있었고 그때 이제 상황이 인지가 된 거죠. 저는 제가 힘을 쓰면은 그 상대를 좀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위에서 이렇게 힘으로 누르니까 제가 움직이질 못하겠는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힘으로 당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서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눈앞의 남성은 노 씨. 미애 씨와는 그날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강 씨가 데리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 친구의 친구였나 봐요. 7년 지기 대학 동기인 강 씨가 불러서 나간 자리. 그 자리엔 강 씨 외에도 그의 친구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이 친구 그냥 나랑 계속 같이 항상 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다 막 이렇게 또 제 소개도 되게 잘 해주고. 친구 중 노 씨는 미애 씨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뭐 아버지가 드론을 하신다더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저도 드론 그게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한다 이러면서 그냥 뻔 얘기하고 서로 뭐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미애 씨가 귀가하지 않자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나 인사 와서 바꿔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언제 왔어? 저 오늘 여기 인천에 오늘 제가 여기 쭈꾸미 낚시하러 왔거든요. 근데 볼 기회가 없어서 맞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먹다가 이제 집 갈 때 제가 택시 태워서 보내려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듬직하죠, 저러면. 그날 술 마실 때 좀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장소 어디야 하고 제가 가보기라도 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번에 몇 번 제가 가서 본 적도 있고. 미애 씨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서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진 친한 친구와의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토를 하러 갔던 것 같아요. 저 방에 들어가서 자라. 자기 해라 이렇게 했던 거지. 그렇게 잠이 든 후
민혜 씨는 고통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민혜 씨 눈앞엔 노 씨가 있었습니다. 되게 아팠어요. 강간당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르고 그런 이제 제가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손가락으로 이제 제 입 막고 또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민혜 씨가 친구 강 씨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냥 순간 너무 화가 너무 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나머지 세 명은 어디 갔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러면서 무릎 꿇어라 했는데 민혜 씨는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 손이 먼저 올라갔고 가슴 만졌지? 팬티 안에 손 넣었지? 아 얘기하라고 죄송합니다. 제 손 올렸고 지금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야 팩트 말씀하신 대로 가슴에 손 넣었고 하의에 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흔들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심하네요. 그때 친구 강 씨가 들어왔습니다. 민혜 씨는 친구가 와서 안도했고 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약간 왜 왔지 뭔 상황이냐는 식으로 그런데 민혜 씨의 기억 속에 갑자기 노 씨의 얼굴이 아닌 낯익은 얼굴이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아니 설마. 악몽 같던 그날 밤의 기억엔 친구 강 씨도 있었던 겁니다. 아, 이건 뭐야? 한순간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 친구 강 씨. 너무나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니까 친구랑 이제 같은 수업도 듣고 같이 붙어다녔어요. 제가 뭐 명절 때 언제 친구가 저희 이제 할머니네 집까지 와서 뭐 그 홍삼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갖고 오고 그 정도로 좀 가깝게 지냈었어요. 아, 친화력이 좋고 사람을 잘 챙기던 친구였습니다. 민혜 씨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의리 있고 진성도 있고 되게 사교적이어서 되게 잘 해야 하는 애구나. 선배들한테도 깍듯하게 잘하고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후배들한테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군단의 대대장 후보생이었던 강 씨. 아, 학군단이었군요. 졸업 이후에도 군 생활을 이어갔고 현역 육군 대위로 복무 중입니다. 하하, 참. 그런 그가 민혜 씨를 성폭행한 겁니다. 하지만 민혜 씨도 처음엔 기억이 확실치 않았다고 합니다. 나 맞나? 제가 꿈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물어봐서 좀 확인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야 너도 했잖아. 왜 모른 척해? 민혜 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묻자 강 씨 역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민혜 씨는 그때부터 성폭행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현장에서 판단이 빨랐네요.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너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한개 했고 야 너 그래서 나 오라고 한 거야? 아직도 나 아파. 성폭행 이런 거구나. 뭐 그렇게 심지어 내가 쟤한테 당할 때 네 이름 불렀어. 주저리셨다 진짜. 어떻게 친구를 성폭행하니? 정말 미안하다. 우리 엄마 아빠 다 죽였어. 이후 자리를 비웠던 나머지 친구 둘도 들어왔는데 이들은 성폭행이 일어난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얘네 둘이 날 성폭행했다. 니네는 어디 있었냐? 너네도 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너네도 무릎 꿇어라. 니네도 잘못하지 않았냐? 방관자 아니냐? 모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뭐 했어? 얘기해봐 너네들. 핸드폰을 여기에 두고 왔더라 셋다. 제가 죄송스럽게도 밖에 술도 깨끼면서 나와 있었거든요. 내가 도와달라고 했었거든? 못 들었어? 그건 진짜 못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돌림당한 건가? 아니면 나머지 두 명한테도 당했는데 기억을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나머지 두 명은 차례가 됐는데 내가 중간에 깬 건가? 미래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긴급 신고 드립니다. 선생님 당해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3-4시 정도 사이에 당했는데 지금 범죄 현장에 피의자들이랑 같이 있어요. 가해자들이랑 같이 있어요 지금? 네, 가해자들이 총 4명인데 2명이 저를 성폭행했고. 미래 씨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친구 강 씨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너 못 지켜줘서 미안해. 얼마나 무서웠어. 너는 왜 그랬어 나한테? 나는 원래 그냥 너를 좋아하잖아. 내가 뭔가 오해를 했나 봐 그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한테 그냥 나도 너가 좋은 줄 알았나 봐. 내가 미친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변명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친구 강 씨가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난 사랑꾼도 그런 사랑꾼이 없었어. 자기 연애에 관한 내용을 많이 올렸거든요. 엄청 올렸어요. 웨딩 사진인지 한복 입은 사진인지 여튼 결혼을 공표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절친한 친구였고 결혼까지 앞뒀기에 용서할까 고민도 잠시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 여기서 용서하거나 했을 때 그 친구들의 그냥 영웅담이 될 것 같았어요. 본인들은 안도하고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반성 없이 살 것 같았어요. 그냥.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갑자기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합의와 양보다 이거 화관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아니 현장에서 하는데 경찰관들은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고 뭐 어디서 거짓말치 막 저도 계속 소리 지르니까 이제 경찰관이 방으로 저만 따로 보냈어요. 가해 남성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남성들은 체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4명의 진술, 가해자 2명, 직접적인 가해자 2명과 혹은 방조했다고 보이는 2명의 가해자, 그러니까 4명의 진술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 이 인원들에 대한 신변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 4명이 말을 맞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다. 가해자 A, B는 모두 다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은 이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들은 왜 잘못을 인정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님 되신가요? MBC 실화탐사대 뭐라고 얘기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합의된 성관계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예, 우선 제 변호사랑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저는 만약에 제가 민간인이었으면 다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제가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아직 현역이잖아요. 네. 제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근데 서로 성관계였을 때는 서로 몰랐어요? 알만 가만히 안 했어요. 저는 막 모르는 일이에요, 그쪽 일을. 그러니까 답답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때는 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그러셨어요? 현장에서는? 이유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조사하시는 검사님도 아니고 저를 조사하는 수사관도 아니고 네. 제 변호사도 아니고 왜 제가 여기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민혜 씨는 그날 혹시 이들이 계획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범에 울더도 해놓고 하게끔 너도 나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지. 난 그냥 자러 간다 그래서 그냥 빨리 자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애들이 담배 피고 바람 좀 쐬다가 오자 했던 건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일이 돼버린 거야.
걔가 왜 그랬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너무 원망스럽고 화나고. 너도 그랬잖아, 너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친구만 잘못하는 것처럼 말을 자꾸 하네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건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은 걸까요? 무릎 꿇고 사과했던 노 씨는 어떤 입장일까? 저희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혹시 제가 좀 입장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네. 그런데 노 씨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도 이제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직접적인 취재 요청을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가 우선 좀 검찰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입장을 좀 밝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거짓말로 일관하는 가해자들을 보며 민혜 씨는 고민 끝에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민혜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목소리였습니다. 2차 가해에 시달린 겁니다. 민혜 씨는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자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송이야.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술을 마시다 보면 주량이 넘어서 마실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죠? 얼마나 더 주시면요? 왜 수치심을 피해자가 가져요? 가해자들이 가져야지. 그렇잖아. 뭘 잘못했는데 그냥 피해자인데.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가요? 없죠. 성범죄 피해자도 다른 범죄 피해자들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 경중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독 성범죄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그런 것들이 그냥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제 사람을 잘 못 믿겠고 그 기억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악몽으로 변한 그날 밤 괴물이 되어버린 친구. 용서를 빌었던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꼭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민혜 씨가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